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뭔가가 달라졌다?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은 김태호TV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일단 조국 사태 이거 이후로 너무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국이 세긴 셌나 봅니다. 일단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쭉 한번 둘러보고요.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도 정경심으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정경심보다 검찰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소환 조사하는 것도 이것저것 배려해줘야 하고 뭐 말이 많으니까 포토라인 피하기 배려해주고 조사받다가 가겠다고 하면 보내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딴지를 걸면 영장을 새로 뭐 받아서 하고 조서 서명 안 하고 그냥 가기도 하고 조서 그거 확인하는 것도 지나칠 정도로 오랫동안 보고 이거 뭐 거의 외워서 갈 정도였죠. 이거 뭐 누가 봐도 잘 나가는 남편 뒷배에 두고서요 검찰한테 갑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 심사를 포기한 조국 동생, 이 동생마저 영장이 기각되고 그거 참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정당한 공보조차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여권, 범여권, 그리고 친여권 성향의 언론인들, 여러 인사들, 뭐 유시민 등등 해서요. 여러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또 막아줬죠. 이렇게 보통의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받아왔죠. 그런데 조국이 사퇴하자마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정경심이 구속이 됐습니다. 결정도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 전에는요, 조국 동생은 정경심보다 훨씬 혐의 내용이 그 가지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새벽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구속시켜야 하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진 거죠. 아무튼 조국이 사퇴하자마자 그 어렵고 까다로운 상대였던 정경심 여사가 의외로 쉽게 구속이 되었고요. 이제 조국 남동생도 영장이 재청구가 될 건데 이제 뭐 엄청 떨고 있겠죠. 이럴 바에는 그냥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구속되었으면은 조국 동생 입장에서는 더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자신도 지금 어찌 될지 모릅니다. 최소한 불구속 기소는 뭐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영장 칠지 말지 이것이 최대 관건이죠. 이런 점이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관심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어제에 이어서 잠깐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정경심이 구속되니까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자체를 더 이상 욕하지는 않아요.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구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관심 받게 돼버리죠. 속 시원하다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구속시켜 드리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이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 조국을 구속시켜 드립시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도 오히려 원할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조국이 구속되어야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정경심 구속되는 걸로 검증이 됐죠?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구속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걸로 말이 안 나와요. 조국 사태 이후에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폭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에 꼬리 자르기의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지금 문통이 생각할 것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일석삼조입니다. 조국이 구속되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서 좋고, 꼬리 자르기 해서 좋고, 세 번째로, 혹시나 지지율도 더 오를지 모르니까 그것도 기대할 수 있고, 이렇게 일석삼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심 조국 구속을 싫어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검찰과 법원도 이걸 안다면요,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그 부담은 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청와대의 눈치를 봤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이 주도했던 친일 프레임, 이겁니다. 이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 이낙연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했죠. 이거 얼마 전까지 지소미아 폐기하면서 친일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친일당이라는 그 흑백 논리로 몰아세웠던 그 청와대 이거 맞습니까? 같은 청와대 맞나요? 전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무엇보다도 문통이 직접 이낙연을 통해서 친서를 일왕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게 맞죠. 언론상으로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자신들이 잘못했다 이겁니까? 시인하는 겁니까? 꼬리 내린 겁니까? 항복 문서인가요? 여러분, 정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인터넷 댓글에 토착 왜구라는 말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죽창가를 외친 장수의 그 주군이 토착 왜구도 아닌 진짜 왜구 대장한테 친서를 보내다니요. 이거 좀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파는 이거 정무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급꼬리를 내리냐? 잘못을 시인한 거냐? 이렇게 공세를 가해야 됩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만 보면요. 부산파의 대표주자 조국이 낙마를 하고 호남파의 대장 이낙연이 올라서는 뭐 이런 모양새죠. 자, 드디어 여권 내부에서 부산파가 몰락을 하고 호남파가 올라서는 건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 이 두 의원은 그래도 젊은 축에 드는데 이제 초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은 여당 측이 계엄령을 가지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낡은 정치라고 과감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전과는 완전 태도가 이거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표창원 의원요. 표 의원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용인 죽전동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도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그 초심이 흔들리고 위배한 것은 아닌가. 이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들과 표창원 자신을 지지했던 그 시민들에게조차도 실망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자신이 조국 사태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비난을 받았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내로남불 행태를 반성한다. 뭐 저는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딱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이번 조국 사태를 속칭 쉴드를 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표창원과 이철이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문재인 호라는 거대한 함선이 가라앉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나마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눈치를 빨리 채고 지금 대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천 받아서 다시 한번 배지 달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혹시 정권 바뀌면은 나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조국 사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에 대한 사법 처리가 쉽고 빨라졌다. 조국 자신에 대한 직접 수사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두 번째, 상대방 정당을 토착 왜구로 낙인 찍으면서
공격을 했던 그들이 7일 프레임을 더 이상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구 대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셋째, 말도 안 되게 조국을 무조건 감싸기만 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달라졌다. 그동안 정의롭지 못했다. 이러한 듯한 고백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벌써 초선 의원이 2명씩이나 출마를 포기했다. 자, 조국이 사퇴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이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볼까요? 뭐 이미 답이 나왔죠. 조국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그 권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전혀 시스템적인 그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켜보는 사람들, 그동안 추종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조국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 최고 인사권자인 문통의 결단으로 봐야 합니다. 권력은 얼마나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가, 그 거리감이 얼마나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권력은 직급이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권력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조국은 차관급이었지만은, 나중에 장관 됐지만요, 민정수석일 때 차관급이었지만은 문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니까 실세 장관이었고 정말 파워가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거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끝난 거죠. 자, 문통이 그래도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몸에서 출혈이 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지금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출혈 그것도요 웬만큼이어야지. 이거 과다 출혈로 자신이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문통이 놀래서 조국을 내친 거죠. 그런데 내치고 나니까 골수 문통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뭐 그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진짠지는 모르겠으나 소폭 지지율이 올랐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버리는 카드가 돼버린 거죠. 10% 가까이 쭉 빠졌다가 소폭 올랐어? 이거 버려도 부담이 없네? 오히려 이거 확실히 버려야 내가 사는 건가? 이러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자, 이러한 분위기가 확정되어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화하는 세 가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통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완전 버렸구나. 그러면은 뭐 이제 더 눈치 볼 것도 없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이고, 그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과 제가 좀 연계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버렸다, 뭐 이러한 분위기를 검찰과 법원이 좀 제대로 알고 업무에 매진하면요, 눈치 안 보고 업무에 매진하면요, 조국도 구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우파 시민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거리에서 조국 구속을 외쳐주시고, 그로 인해 언론이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어제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조금 조국 구속은 좀 힘들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유동적이라 그랬죠. 상황이 바뀌고 이 버린 카드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그걸 가지고 좀 여론 형성을 해주고 거리에서 많이 외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후자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눈치를 안 보고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검찰도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도 버린 카드라서 오히려 문통도 내심으로는 조국 구속을 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각 이런 거, 뭐 기각 후폭풍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청구해도 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욕하는 분위기 이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이제 조국을 위해서라도 구속을 시켜드려야 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조국도 이제는 조금 마음속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편안하게 아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신의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배우자 옆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배우자도 덜 섭섭하죠. 아니 뭐 조국 선생님, 그러게 진작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 아내와 내 조카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내가 시켰다. 뭐 이렇게 했으면요
멋지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좀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요, 동정표도 없고, 욕도 덜 먹었을 건데, 이게 뭡니까? 와이프에 이어서 남동생, 그리고 본인까지도 추가로 구속이 될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냥 혼자 안고 가시지. 이거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그때 제가 드린다고 했던 과천청사 식권을 제가 미처 발송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거참 세상이 어찌 변할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세 가지 변환점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로남불 등등 무조건 감싸던 저들도 사실은 마음속의 양심에서는 정의가 뭔지 그 양심적으로는 가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냥 답없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철야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한 목소리 보태주십시오. 자, 많은 참여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